제가 지금 학생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 세특에 대해서 유난히 집중하시는 경향성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특에 쓰여진 여러 가지 문구들 중에서 문구의 우수성이 집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세특은요, 문구가 한 번 우수하게 노출됐다고 해서 이거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있고 세특이 있고 창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각각 따로 뭐 교과 성적이 우수하니까 95점, 세특이 우수하니까 뭐 100점, 창체 우수하니까 85점, 이거를 뭐 평균을 내자, 평균을 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신에 아주 우수한 1.2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이 1.2등급은 결과치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평가하는 결과치죠. 그러면 이 결과치를 만들어 나갔던 학생의 과정, 수업 시간에 참여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아리나 자율활동에서 이 관련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평가한다. 연결해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분력 특기사항이 한 문장이 우수하다고 해서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분석할 때는 이 세특 문장이 우수한가만 놓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특 문장이 우수하다면 이 우수한 부분이 다른 학생부의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단순히 일회성의 세특의 우수함이 곧바로 평가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세특이 우수하려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비슷한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 역량이 뭐 창체나 행특이나 다른 학생부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 반복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 역량들은요, 좋은 역량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활동 한계가 절대 아닙니다. 학생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에서 드러나는 나의 학업 역량과 성장 과정에 반복되는 우수함만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목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 어려운 과목이 좋은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것과 좋은 거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고급, 실험, AP, IBDP 이런 과목들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해요. 뭐 대학에서도 이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이 유리한 게 바로 이런 어려운 고급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게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에르메스가 있고 샤넬,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을 너무나 선호하고 입고 싶어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 구두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가방만 에르메스예요. 샤넬의 신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만 샤넬을 신어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다른 브랜드인데 가방만 에르메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좋은 평가를 할까? 그건 아니에요. 허경환 씨, 유행어처럼 언밸런스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대학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과목이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꽤 환경이 있습니다. 과학고는 과학고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외고나 국제고는 외고 국제고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일반고에서는 일반고에 개설된 과목 위주로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 일반고인데 과학고 교육과정 배우고 싶어, 외고 국제고 교육과정 배우고 싶어 해서 일부를 차용해서 배울 수는 있단 말이죠. 차용해서 배울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고나 외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전문 교과잖아요. 이 전문 교과를 배우기 위한 배경 지식적인 부분이 습득이 되면은 물론 배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통과학 배우고 물리원 배운 학생이 나 물리 실험 할래 이렇게 배우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고인데 굳이 과학고나 외고의 교육과정을 따라서 들어야 될까? 라고 질문 주시면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럼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최상위권 대학은 이런 고급 과목들은 학생들밖에 선발하지 않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학 알림이에 나온 공식 자료를 보면은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일지라도 일반고보다 더 많은 선발 인원을 가져가는 유형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은 이 서성한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반고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0에서 70% 정도가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0에서 70% 선발되는 일반고는 어떤 일반고냐? 뭐 갑반고냐?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냐?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고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차이는 있죠. 일반고는 내신에서 유리합니다. 전문교과에서는 조금 불리한 감이 있죠. 과학고에서는 내신이 불리하죠. 이런 전문교과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로 진학해서 전문교과에 집착을 한다거나 내신이 불리한 과학고에 가서 내신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죠. 본인이 속한 고교 유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간에 들리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대학들은 자사고, 과학고만 우대하고 일반고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유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대학에 가기 유리하고 불리한 거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